안녕하세요. 3월 11일 시황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모두가 해피한 장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들은 어느 정도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해피했을 거고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큰 손실 없이, 그러니까 큰 출혈 없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었다 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파생상품이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개인들은 파생상품 시장에서 손실이 역시나 크게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장중에 2.4%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물량 폭탄이 터지면서 기관들이 엄청나게 던졌죠. 그걸 외국인들이 받아냈지만 어쨌든 한 요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종가의 가장 높은 상승 2.0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코스닥도 900을 탈환을 했고 코스피도 3000을 안정적으로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3000이 쉽게 깨지기 어려운 지점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제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입니다. 흐름 자체는 비슷했지만 마지막에 코스피는 좀 이렇게 빼는 모습이 나왔고 선물옵션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코스닥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흐름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오늘 투자별 종합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을 매수를 한 걸로 나오잖아요. 역대 최고 매수다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시간대별로 보시면 기관들도 오늘 장중에는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순매수로 돌아섰던 거 다 매도 폭탄으로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수가 오늘 상승분을 다 토해내지 않고 어느 정도 상승 쪽에서 마감이 됐던 거는 외국인들이 이제 그 물량들을 다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된 거죠. 이거는 이렇게 큰 금액을 마지막에 얼마를 던졌냐면요, 외국인들이 받아낸 동시호가 때 받아낸 금액이 보세요. 이건 개인이고 외국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요때 보면 7,500억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 1조 7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때 1조를 받아낸 거예요. 근데 지수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샀다면 지수가 오히려 올랐을 텐데 그게 아니죠. 그럼 결국에는 누군가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이제 받아냈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은 얘네가 한 순매수가 3천억이 넘었는데 막판에 이제 한 3,500억 이상 이렇게 던져버렸죠. 3,800억까지. 그러니까 7천억을 던진 거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000억 수준에서 마지막엔 그냥 3천억까지 4천억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걸 이제 외국인들이 다 받아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사전에 조율 없이 가능할까요? 에이 그래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분들 생각도 존중은 하지만 아닙니다. 사전에 다 조율이 된 거고 어느 정도는 이제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개인들은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지막 막판 변동성에 개인들은 파생상품에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온라인 기사들 보면은 내 마녀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이 크게 나왔다 이런 기사를 쓰는 분들이 계신데,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잘 모른다. 잘 모르는 분이 내 마녀의 날은 무조건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죠. 아마 두 번째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야 기사가 클릭이 잘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아래쪽으로도 클 수도 있지만 위쪽으로 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시호가 때 한 번에 확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지,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락이 나오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니지만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마녀의 날 다가온다고 어제 미리 물량 던지거나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어쨌든 시간대별로 보시면 이렇고, 연기금 참 대단해요. 장중에 이제 순매수로 찍혔던 게 국민연금이 가장 큰 금액을 굴리는데 국민연금이 아니라 우체국이라든가 이런 쪽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결국에는 순매도로 끝났으니까 얘네들은 대단합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좀 다시 순매수로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적극적으로 얘네들이 뭐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하방 쪽의 수익이 더 괜찮은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고 기관들은 위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LP 물량이나 이런 좀 이슈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엮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기관들은 좀 방어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 쪽으로 쌓아놨던 물량들을 롤오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를 이제 그 전 세계 증시에 맞춰서 같이 상승을 시켰고요.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합심을 시켜서 상승을 시키면 오늘 같은 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개인들은 물량 다 이제 털었죠. 상승이 나오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그동안 물려있는 거 어느 정도 팔고 이런 움직임이겠죠. 그렇게 외국인들이 상승을 주도를 하면서 외국인도 그냥 매도 물량을 롤오버로 쌓아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3월 만기 있는 거를 6월로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지금 당장 뭐 엄청나게 손실이 있다. 뭐 이런 상황까지는 아니고요. 기관들도 크게 뭐 지수 빠지는 거 없이 본인들 원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뤘기 때문에 외국인들하고 기관은 해피하다. 그리고 개인도 현물 시장에 있는 개인들은 해피하다. 파생 시장에 있는 개인들만 울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나온 게 찐 반등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은 외국인 매도 물량이 롤오버가 된 상황이라서 그 물량들이 정리가 되는 게 조금씩 보이지 않는다면 찐 반등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내일부터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그 매도 물량 청산을 하고 차익 실현을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보면서 뭐 지수를 중간중간 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거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제 그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거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분할 매수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어도 여기서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뭐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투자 관점 계속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이거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한번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 중에 에코프로 BM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 장중에는 8% 이상 상승을 했었고 종가 기준으로는 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죠. 이게 이렇게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빠지다가 올라가는 거 순식간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뭐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몇 조짜리, 한 3조 넘죠? 몇 조짜리 주식이 이렇게 이제 7%씩 상승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분할 매수하면서 그 시장 지켜보면서 기다리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후로도 뭐 추가 상승이 계속 쭉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요때도 보시면은 한 번에 이제 한 7% 이상,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한 5% 정도, 3일 만에 한 10% 이상 확 올려버렸죠. 이런 타이밍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뭐 LNF도 같은 양극재 회사인데 7%, 그리고 삼성 SDI는 8%, LG화학은 5.4%. 근데 뭐 얘네 둘이 얘가 더 반등이 세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뭔가 호재가 특별히 더 있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 보시면 얘는 8%가 올랐음에도 마이너스 16,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 얘는 5%밖에 안 올랐는데도 마이너스 10%. 얘가 더 많이 빠져서 그래요. 얘네들도 보시면 7%, 8% 막 이렇게 올랐는데도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빠진 애들 중심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온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선물 지수도 한번 살펴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비슷비슷하죠. 특히 나스닥은 어제 좀 오르는가 싶더니 막판에 빼가지고 좀 속상했는데 오늘 다시 그 전고점 탈환하고, 그리고 조금 빠져있긴 하지만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13,000, 한 200, 300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건 너무 큰 바람일지도 모르고 한 13,000 부근 정도에서만 마무리가 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빅스 지수도 지금 뭐 빠지고 있죠. 얘가 이제 빠지고 있다는 거는 나쁜 징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흐름은 특별히 뭐 말씀드릴 만한 건 없습니다. 오늘 양회가 좀 폐막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유동성을 좀 줄이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냥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다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돈을 다 풀 수밖에 없는 방향대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중국 쪽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해는 무사히 잘 넘어갔고 폐막일에 맞춰서 이렇게 또 상승 축포가 나와줬으니까 뭐 크게 뭐 걱정하실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물론 이게 진짜 찐 반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만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외국인들 선물 물량이 롤오버가 됐기 때문에 아직도 매도 쪽에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전제는 당연히 대세 상승장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리포트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가지고만도 3,500까지 갈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만약에 그 전제부터 좀 동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뭐 그분들 생각도 존중합니다. 뭐 그런 분들은 제 의견을 참고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해야 될 게 과연 그렇다면 상승이 나올 때 어떤 종목에다가 베팅을 더 비중을 실어서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고민하셔야겠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반도체는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아직도 비중 안 싣고 계신 분들은 그분들은 난 돈 벌 생각 없다 이겁니다. 반도체만 사셔도 돼요. 그냥 리스크 감수하기 싫은 분들은. 뭐 반도체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공부 따로 하시고 그 이제 가치주들이랑 성장주들이랑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들이랑 최근에 주도한 그 종목들 있죠. 그 분야들이랑 어느 쪽에 베팅을 할 것인가. 저는 기존 주도주 그러니까 뭐 2차전지나 이런 고퍼주 있잖아요. 걔네들 쪽이 상승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투탑이 반도체랑 2차전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 쪽도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 가치주들 걔네들도 이제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좀 일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반도체랑 2차전지 쪽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 그리고 이번 하락이 왔을 때 반도체랑 2차전지는 비중을 굉장히 크게 늘렸습니다. 네, 뭐 영혼의 풀매수급으로 주셨어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죽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투자를 해서 수익 잘 내고 가면 그게 성공한 투자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의견도 공유를 하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는 거 저 너무 좋아요. 어제 보니까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굳이 말씀을 오지랖 부려보자면 양쪽 의견 다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그걸 제가 뭐 판정을 할 수는 없는 건데 굳이 제가 좀 오지랖을 좀 부려보자면 전문가들 의견은 너무 신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이 틀렸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대세 상승이 좀 이렇게 상승 쪽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거품 다 왔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들 상승을 외칠 때 아 상승 간다. 실적에 기반해서 상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상승에 대한 원인은 이렇고 뭐 이거에 대한 주변 분위기는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이 이렇게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이 정도 올랐는데 더 이상 상승 요인이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괜히 그 대세와 동떨어진 얘기 혼자 했다가 대세가 이렇게 가는 거 계속 더 상승이 나와버리면 이분은 바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때는 계속 상승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머릿속에 그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지만 대세 상승일 때는 그분들은 그 하락을 외치기가 굉장히 힘든 분위기예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불과 한 달 반 정도 전만 해도 한 2달 정도 전만 해도요. 모든 전문가가 달러 약세를 외쳤습니다. 근데 지금 달러가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전부 다 달러 강세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물론 전부까지는 아니지만 달러 강세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근데 과연 이게 조금만 꺾이면 그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뭐 그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분들 말에 영향을 받지는 마시고요. 뭐 본인이 달러 상승이나 이런 쪽에 무게를 싣고 계시다면 뭐 그럼 그쪽으로 이제 중심을 잡고 전문가들 의견 참고를 하시고 달러 하락 쪽에다가 무게를 두고 계신 분들은 전문가들 의견 참고할 때도 그 중심이 흔들리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있다면 뭐 그렇게 의견 개진해 주시는 댓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댓글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뭐 만약에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요즘 많이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는 순간에 아까 13,000 거의 근처까지 갔었는데 다시 조금 빠지네요. 그죠? 네, 어쨌든 흐름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일 바로 큰 하락이 나올 만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대세 상승 쪽으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이제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뭐 나는 그 상승이 나왔을 때 물량을 좀 실현을 하고 신용 같은 게 있다면 정리를 좀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서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걸 노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 전략이 있겠죠. 그걸 미리 세워놓고 접근하시는 분이랑 아닌 분들이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꼭 생각해보고 접근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